지금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파리 올림픽이 하든지도 모를 정도로 팀원 UF의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. 이번 사태는 정말 심각한 게 입점업체들의 돈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의 돈까지 떼먹은 거기 때문에 정말 분노가 많이 오르는 사태예요. 그리고 팀원 UF의 매출이 연에 한 6조라고 해요. 근데 지금 뭐 5월달 정산금을 지금 못 받아서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1,700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가 넘을 것 같아요. 조가 넘는 단위의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이번 사태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온라인 셀러의 수가 약 한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. 여기서 이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럼 본업으로 하시는 분도 뭐 10만 명 이상은 되겠죠? 그러면 이분들도 소비자고 저도 현업 종사자인데 저도 소비자입니다. 그러면 뭐 어려워지면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죠.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또 어려워지겠죠, 더. 그러면 왜 이렇게 티몬, UF, 쿠팡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정상금을 늦게 주냐? 네, 이런 일은 2016년도에도 한번 터졌습니다. 저도 그때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영세 상인이었습니다. 저는 팀원 UF를 할 때 뭐 2달 있다가 돈 주는 거 보고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돈이 없습니다. 네, 영세 상인, 중소 상인들은 돈을 2달 있다 받으면은 뭐 주문이 들어와도 그 돈을 마련하려면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거래처에다가 여신 거래를 터야 돼요. 그러려면은 뭐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또 이자를 줘야 되는 경우 있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. 2016년도에 지금은 되게 잘 나가는 쿠팡도 정산금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티몬, UF, 쿠팡 3사는 그때 국정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나마 좋아진 게 지금의 행태입니다. 그나마 좋아진 게. 그때 이후로 제 기억에 아마 뭐 지마켓, 옥션 뭐 이런 데는 11번가 이런 데는 정산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그리고 이 나머지 뭐 티모 UF 쿠팡은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. 여기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글들이 있죠. 쿠팡 판매 대금 정산 주기 알아봤더니 월마감 2달로. 왜 이렇게 늦게 주나? 이거는 뭐냐면은 입점업체들의 이제 물건을 팔아서 중개료를 받죠. 그 일단 소비자가 결제한 그 돈이 일단 이런 플랫폼에 돈이 들어오겠죠. 이 돈을 이제 모아서 계속 확장을 한 거예요. 사실 그때 쿠팡도 망할 뻔했는데 손정희가 3조라는 돈을 뭐 투자해줘서 그때가 살아난 적이 있죠. 결국 지금 성공을 했는데 일단 불안해 보이는 거는 계속 무리한 확장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사태가 난다라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죠. 뭐 한 달 정도는 이해가 돼요. 물건을 뭐 팔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가 그 물건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반품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산 문제라는 게 있죠. 근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계속 2달을 한 거예요. 근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진짜 이번 일을 보면서 이 판매 대금 이렇게 5억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. 뭐 이분이 인터뷰에서 우시던데 정말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나는 잘 될 거라고 한 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냥 뭐 한 달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내가 그냥 부도가 나고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도 다 힘들게 지는 결과가 나게 된 거예요.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. 정말. 내 모든 걸 걸어서 아마 사업을 했을 거라고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였더라면은 진짜 이건 뭐 삶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. 심각하고요. 이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더 화가 날 거예요.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얼마나 내가 잘못한 게 내가 뭐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. 따지고 보면 이런 악의적인 플랫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플랫폼의 이 판매 대금 정산 주기는 뭐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고쳐져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번 사건을 진짜 면밀하게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판매 업체들에게
뭐 납득이 되는 정산 주기로 바뀌면 되는데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변한다 이러면은 정말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산 주기가 이번 일을 이제 계기로 온라인 셀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. 정산 주기가 너무 이 늦는 곳은 그냥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. 예.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안 하게 될 거예요. 정산 주기가 너무 길다 이러면 안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유심 있게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의 움직임하고 그리고 행태 이런 것도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.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중소상인으로 살아서 열심히 벌어도 결국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걸 보여준다. 뭐 운도 되게 중요하죠. 이거를 뭐 피해갔다고 해도 이런 일들은 누구들한테 그 누구한테도 뭐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. 정말 화가 많이 나죠.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뭐 5억, 10억 이런 거를 이제 물리게 되면은 이게 아마 지금 5억이라 그래도 이게 5월달 판매 대금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6월달, 7월달도 있을 건데 그러면 5억이 아니겠죠. 뭐 10억을 더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렇게 되면은 이 정산 대금을 받아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경우들이니까 내가 물건을 산 업체한테 결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직원들 또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리고 사업을 운영을 못하면 또 퇴직금 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뭐 중소상인 저도 중소상인인데 직원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뭐냐면 사업의 내 문제 아니면 이런 경우로 잘못되게 되면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. 그렇게 되면은 형사사건으로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두고 이러는 건데 이게 참 진짜 입점업체 돈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돈까지 떼어먹는 정말 뭐 세계 최고의 뉴스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입점업체 돈이 아니라 소비자 돈까지 떼먹는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? 그리고 매출이 6조가 나오는 회사에서요. 매출이 6조가 나오는 회사에서 지금 정산해줄 돈이 10억, 20억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, 진짜?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?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정산이라는 게 한 번 더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공격적으로 물건을 많이 판다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솔직히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불가능합니다. 뭐 이해는 해요. 이런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물건도 팔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플랫폼들이 이 자기들도 이익이 나서 이익 난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돌려막기식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더 유심 있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의 기업 현황을 더 관찰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거예요. 2천만 원, 2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모두들 다 소중한 돈이에요. 50만 원도 소중한 돈이고 100만 원도 소중한 돈이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1억 모으는 게 쉽습니까? 네? 월급 받아가지고 1억 모으는 게 쉬워요. 그리고 자영업에서 1억 모으는 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. 네. 정말 1억 모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 일이라 볼 수 있어요.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.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요.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요, 진짜? 해결이 안 된다고 나오는 게 거의 기사의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돈 물려 있으신 그 입점업체분들은 진짜 잠을 잘 수 있을까요? 아니, 저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진짜 막 화가 너무 나서 어떻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작년에 머지 포인트인가 뭐 그 사태 그리고 팀원 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파격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의심을 해야 돼요. 그냥 정당한 조건으로 그냥 소비가 이루어지는 행태로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. 이거 지금 팀원 UF 사태 때문에 배달의 민족에서 뭐 나오는 뭐 쿠팡이츠에서 나오는
무료 배달, 그리고 뭐 수수료 인상 이런 거는 뭐 거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. 점점 이 플랫폼들이 그냥 악마가 되는 것 같아요, 진짜. 악마들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뭐, 그러니까 쿠팡을 악마의 기업이라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, 그 테무는 사탄의 기업이라 그러잖아요. 악마하고 뭐 사탄이 싸운다 그러잖아요. 근데 이런 악마들하고 사탄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이 중소상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, 진짜. 음, 뭐 금융감독원에서 또 좀 책임이 있겠죠. 이런 엄청난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이상은 피해가 없는 입점업체들이 진짜 피해가 없는 쪽으로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변해야 되죠. 이게 보면은 이 두 달이라는 정산 주기는요,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정산 주기인 것 같아요. 진짜. 그나마 쿠팡을 하는 물건이 잘 팔리고 70%는 그래도 한 달에 먼저 주고 30%인가 그걸 해가지고 뭐 총결에 주고 있잖아요. 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쿠팡이라는 곳이 뭐 괜찮으니까 지금은 해도 이 결국은 보면은 팀원 UF 뭐 Q10 유니버스를 만들어서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아마존의 성공을 보고 쿠팡이 따라한 거고 쿠팡의 성공을 보고 알리 테무가 따라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 물류 혁신을 통해서 성공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계속 무리한 이런 물류 혁신을 따라하는 겁니다. 네, 이런 따라하는 거야. 근데 이게 과연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겠죠. 왜냐면 소비자분들, 뭐 저도 소비자지만 이런 물류 혁신을 통해서 구매하는 이 상품의 구매 패턴이 너무 편한 것도 사실이니까요. 네, 진짜. 아, 제가 쓴 글인데 무리한 사업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. 진짜.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멈춰야 됩니다. 진짜. 네. 멈춰야 돼요.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려고 한방주의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. 진짜. 네,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급함의 사회사였습니다.